여러분, EBS에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아를 하시거나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에 이끌려 이 영상을 접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 다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보이는 나이가 3세부터 눈에 띄게 벌어지고 이 격차는 도움과 관심 없이는 회복할 수가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과연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상위 20% 소득 수준의 부모들처럼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당장 주변에서 영유 얘기만 나와도 사실 저는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론 이미 그 정도 지원이 어렵다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저는 우리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16개월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온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래들보다 언어 발달이 좀 느린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이프랑 같이 고민하면서 육아 서적과 유명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우리 아이의 발달을 자극해 줄 수 있을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결론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조금 어이없어 하실 거 알아요. 도입부터 EBS가 어쩌고 다큐가 어쩌고 하더니 뭐야, 결국 하려던 말이 뻔한 관심과 사랑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사랑은 좀 더 디테일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걸 사소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집의 환경을 조금만 더 아이 눈높이로 바꿔주고 부모의 아주 작은 노력으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양질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후로 저희 부모의 행동과 마음이 바뀌니 아이도 바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말을 잘하게 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희도 진짜 매일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월 때 말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지게차, 바지, 모자, 모자, 가방, 가방, 잠수함, 장두랑, 신발, 하나 먹어. 양말, 양말, 안경, 장갑, 장갑, 티셔츠, 티셔츠, 가위, 가위, 공, 공, 색연필, 샘플, 인형, 아기, 인형, 인간, 책, 책, 거울, 거울, 포크, 덕후, 젓가락, 젓가락, 픽, 그만해,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언어가 발달한 데에는 앞서 말한 관심과 사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큰 효과를 봤던 방법 3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 한번 꼭 집에서 아이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집에 하나씩은 잠들어 있을 낱말 카드를 꺼내주세요. 첫 번째는 외출할 때 낱말 카드 몇 개 챙겨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포켓몬고처럼 카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외출은 꼭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집 끝나고 동네 탐험을 해도 좋아요. 우리 동네에 있을 법한 동물과 식물 카드를 챙기고 나가서 아이와 함께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동물원이나 박물관처럼 한 곳을 미리 정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낱말 카드들을 아이와 함께 미리 챙긴 다음에 이번 주말은 우리 이런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들을 만나러 탐험을 떠나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말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아이도 더 낱말 카드에 흥미를 갖고 우리가 아이한테 해줄 이야기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연결하기 놀이예요. 집에 있는 다양한 책이나 피규어 그리고 사물들과 낱말 카드를 연결해가지고 보여주고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사용할 재료를 낱말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부모 옆에서 요리 재료들을 직접 만지고 썰어보고 먹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볼 수 없는 동물들도 장난감이나 피규어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면 각기 다른 형태를 서로 연결하면서 익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사물을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겠죠. 물론 이렇게 아이랑 함께 하다 보면 요리할 때는 바닥과 옷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동물들 피규어까지 꺼내다 보면 집이 상당히 어지럽혀질 텐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사소한 노력으로 흔쾌히 바닥 한 번 더 닦아주고 옷도 한 번 더 갈아 입혀준다면 아이가 배우는 건 그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러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영유아 때는 기억을 사진 찍듯이 이미지로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낱말 카드를 자주 노출시켜 줄수록 이미지가 쌓이고 그게 뭔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매번 한 장씩 넘기면서 보여주는 게 힘들고 아이들이 오래 집중하지 못해서 저희는 이렇게 벽에 붙여봤어요. 벽에다 붙여서 연결하기 놀이도 하고 하나씩 단어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카드를 바꿔주는 주기는 3일에서 4일 정도 붙이다가 다른 카드로 바꿔주고 그랬는데 이게 테이프로 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벽에 카드를 넣고 볼 수 있는 차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는 아빠 차트랑 쑥쑥이 차트가 있는데 아빠 차트가 장원영이라면 쑥쑥이 차트는 안유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락실을 재밌게 봐서 안유진님이 더 호감이라 쑥쑥이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많은 돈 투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언어 발달에 날개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사실 제가 아빠 육아 채널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한 거기도 해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듯 부모의 사소한 사랑이 아이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육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세요.